이게 뭐야? 이게 태성그룹 임원상에 오를 밥이야? 죄송합니다. 태성그룹 임원 백태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VIP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뭐가 죄송해. 반찬이 이게 뭐야 간도 안 맞고. 그리고 밥하는 사람이 손이 왜 이렇게 거쳐? 위생 개념은 있어? 붕대가 감긴 손으로 반찬을 담고 있던 사내식당 조리 보조 오순자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백태경이 짜증난 듯이 반찬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가져가 다시 해와. 네, 죄송합니다. 오순자가 허리를 연신 숙이며 그릇을 들고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VIP룸 복도에 서 있던 한 여자의 주먹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전략지원팀 한지민 대리였죠. 그녀는 저 안으로 당장 뛰어들어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식당 보조 아주머니는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지만 회사에서는 남처럼 지내기로 한 약속 때문에 딸은 그저 어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한지민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잘못 건드렸어.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하지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과연 이 모녀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사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저는 25의 나이에 태성그룹 전략지원팀 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첫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회사에서 우리 모녀 관계 숨기자.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불이익 받을 수 있어. 무슨 불이익요?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내식당 조리 보조야. 외주 직원이고 너는 본사 정규직이고 그게 왜 문제예요? 사람들 시선이 곱지 않아. 내가 실력으로 들어왔어도 사람들은 다르게 볼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대기업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배경, 학벌, 집안, 모든 것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숨겨야 해요?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과장 정도 되면 그때는 괜찮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지민아, 회사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하자. 나도 그럴게. 어머니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어머니는 남이 됐습니다. 회사 안에서만.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어머니와 딸이었지만 회사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오전 6시에 출근하셨습니다. 사내식당 조리 보조로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오전 9시에 출근해 본사 13층 전략지원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지민 대리 같이 식당 가요. 아, 저 도시락 싸왔어요. 맨날 도시락이네. 왜 식당 안 가요? 그냥 다이어트 중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를 마주치기 싫어서였습니다. 태성그룹 사내식당은 본사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직원 1000여 명이 이용하는 큰 식당이었습니다. 배식 라인이 3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로 이번 라인에서 반찬을 담으셨습니다. 한 번은 동료들이 강하게 권해서 식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배식대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흰색 위생복을 입고 머리에 망사 모자를 쓰고
플라스틱 장갑을 낀 채 반찬을 담고 계셨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트레이를 내밀었고 어머니가 반찬을 담아주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였지만 어머니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사람 트레이에 반찬을 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지민 대리 왜 안 먹어요? 입맛이 없어서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아니면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사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팀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3년째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회사 후문 근처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지민아,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요즘도 도시락 싸다니지? 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안하다. 왜요? 나 때문에 식당도 못 가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넌 엄마 때문에 불편한 거잖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적응한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도 있었고 뜨거운 물에 데인 흔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손이. 괜찮아. 일하다 보면 이럴 수 있지. 병원은 가보셨어요? 이 정도로 병원 가면 웃기지. 괜찮다. 저는 어머니 손을 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그만두세요. 제가 이제 번 돈도 있고. 안 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내 돈 모아야 해.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지민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이 일 좋아해. 사람들 밥 해주는 거 나쁘지 않아.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습니다. 자신보다 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창밖을 봤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와 남처럼 지냈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했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너무 익숙해진 게 문제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정말로 어머니를 남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어머니를 봐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배식하는 아주머니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변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표정 관리를 잘하게 되었고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게 회사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어머니도 숨겼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지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팀장이 말했습니다. 지민 대리는 정말 침착해. 감정 표현을 안 하니까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다른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지민 대리는 항상 쿨해요. 부러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감정 표현이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웃을 때는 크게 웃고 슬플 때는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들어가고
취업 준비하고 회사 다니면서 변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남처럼 지내기로 한 이후 더 심해졌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숨김이 보호다. 제가 스스로에게 되뇌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숨기면 어머니도 보호되고 저도 보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는 길에 회사 정문 앞에서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모른 척 했습니다. 어머니는 직원 출입구로 가셨고 저는 본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따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일상적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이 또 물었습니다. 지민 대리, 오늘은 식당 가요? 아니요, 오늘도 도시락 먹을래요. 정말 식당 음식 싫어하나 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습관이에요. 동료들이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자리에 남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 간단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회사 직원 1000명 밥을 준비하시고 그 와중에 제 도시락까지 싸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식당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저는 나쁜 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공지가 떴습니다. 본사 임원 오찬 개최 안내. 다음 주 화요일 본사 임원들을 위한 특별 오찬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사내식당 VIP룸. 저는 그 공지를 보고 불안했습니다. 임원 오찬이면 식당 쪽 부담이 클 텐데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이니까. 일주일이 지나 본사 임원 오찬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임원 오찬 있다며? 응. VIP룸에서 한대. 식당 쪽 엄청 바쁘겠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오전 11시쯤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민 대리, 오찬 준비 상황 점검 좀 해줘. 임원님들 오시기 전에 VIP룸 세팅 확인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내식당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VIP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세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식당 매니저가 저를 봤습니다. 전략 지원팀에서 나오셨어요? 네, 점검 나왔습니다. 세팅은 거의 끝났어요. 음식만 나가면 돼요. 저는 주방 쪽을 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조리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흰색 위생복을 입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무언가를 떨어뜨리셨습니다. 뜨거운 국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움켜쥐셨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회사에서는 남이니까. 매니저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어머니께 뭐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듯이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신경 쓰였지만 잠깐 지켜보다가 돌아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되어 임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현우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 대신 백태경 임원이 왔습니다. 오너 일가 친인척이었습니다. 비상무 임원이라 실무는 없었지만 회사 내 영향력은 컸습니다. 저는 VIP룸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방에서 직원들이 음식을 날랐습니다.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담아 나르고 계셨고 손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백태경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함께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VIP룸 안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태경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긴장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백태경이 반찬 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백태경이 말했습니다. 이게 태성그룹 임원상에 오를 밥이야?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반찬이 이게 뭐야? 간도 안 맞고. 다른 임원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태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밥하는 사람이 손이 왜 이렇게 거쳐? 위생 개념은 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붕대가 감긴 손, 화상을 입은 손, 9년 동안 일하며 상처투성이가 된 손. 어머니가 더 깊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교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애초에 이런 수준으로 나올 게 아니지.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백태경이 반찬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그릇이 삐걱 소리를 내며 테이블 끝으로 밀렸습니다. 가져가 다시 해와.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그릇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VIP룸 안으로 들어가서 백태경에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략지원팀 대리였습니다. 백태경은 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어머니는 회사에서 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차는 1시간 정도 계속됐습니다. 끝나고 임원들이 나왔습니다. 백태경도 나왔습니다. 제 앞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음식 수준 형편없었어. 식당 관리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개선해야지. 외주 업체 교체도 검토해봐. 네. 저는 VIP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찬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백태경이 먹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는 그 반찬을 봤습니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하신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일하고 계셨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고개 숙이던 모습,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던 모습, 그릇을 들고 나가시던 모습,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 저녁 배식까지 하고 오셔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8시쯤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지민아, 왔니? 네, 엄마.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오찬 괜찮으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제가
점검 나갔다가 봤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랬구나. 걱정했겠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지. 뭐 이런 일 처음도 아니고. 처음이 아니에요? 응. 가끔 그래. 임원들 중에 까다로운 분들 있잖아.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일을 자주 겪으셨던 겁니다. 혼자서, 조용히.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 그만두세요. 갑자기 왜? 이런 일 당하면서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민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제가 봤어요.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지민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는 정말 괜찮아. 그리고 너도 신경 쓰지 마. 회사에서 우리는 남이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회사에서는 남. 맞았습니다. 우리는 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지민아, 넌 잘하고 있어.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하고.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힘이야. 하지만 괜찮다니까. 진짜로.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백태경의 차가운 목소리, 어머니의 숙인 고개,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 자신. 저는 비겁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이라는 핑계로.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을 확인하는데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민 대리, 어제 오찬 관련해서 보고서 작성해 주세요. 식당 운영 개선 방안 포함해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요.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회사 내부 게시판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어제 임원 오찬에서 있었던 일,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그 글을 클릭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어제 VIP룸에서 있었던 일을 목격한 누군가가 쓴 글이었습니다. 백태경이 식당 직원에게 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밥하는 사람이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위생 개념은 있어? 이게 태성그룹 임원상에 오를 밥이야? 그리고 글쓴이는 물었습니다. 식당 직원분들도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하는 분들입니다. 임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어제 그 소리 들었어. 복도까지 들렸음. 백태경 임원 원래 그래. 현장 직원들 무시하기로 유명함. 식당 아주머니들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임원이면 음식 퀄리티 따질 수 있는 거 아님? 회사 돈으로 외주 쓰는 건데 당연히 관리 감독해야지. 게시판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이 일이 커지면 어머니도 영향을 받을 텐데.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식당 가봐야겠다. 어제 그 일 때문에 분위기 어떤지. 나도 가자. 식당 아주머니들한테 응원한다고 말해야지. 저는 동료들을 따라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식당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배식 라인에 줄을 섰습니다.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2번 라인에서 반찬을 담고 계셨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담아주시면서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잠깐, 정말 짧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도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게시판 글 봤어요? 어제 임원 오찬건. 네, 봤어요. 진짜 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임원이라도. 그러게요. 식당 분들 힘들어 보여요. 저 아주머니 손 봤어요? 붕대 감고 계시던데. 동료가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붕대가 감긴 손으로 계속 배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친 것 같은데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인사팀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내부 게시판 무분별한 게시글 관련 안내.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회사 내부 문제를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며 해당 게시글은 삭제 조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식당 운영 관련 문의는 정식 채널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글 왜 지워? 표현의 자유도 없나? 회사가 덮으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잊었습니다. 다들 자기 일이 바빴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임원 오찬 운영 개선 방안, 식당 위생 관리 강화, 외주 직원 교육 확대, 메뉴 품질 개선,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어머니는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저는 팀에서 문제가 됩니다. 저는 결국 엔터를 눌러 보고서를 팀장에게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회사는 평온했습니다. 게시판 소동도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동료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민 대리, 이거 봤어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SNS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태성그룹 갑질 현장 포착? 임원이 식당 직원에게.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VIP룸 안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CCTV 화면도 섞여 있었습니다. 백태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태성그룹 임원상에 오를 밥이야? 밥하는 사람이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위생 개념은 있어? 화면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영상은 편집돼 있었습니다. 백태경의 말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대기업 임원 수준? 식당 직원분도 사람인데. 태성그룹 불매가자.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동료에게 돌려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언제 올라온 거예요? 오늘 아침이요. 벌써 난리 났어요. 곧 회사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보팀, 인사팀, 법무팀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오후 5시 임직원 전체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최근 SNS 유포 영상 관련 공지. 회사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맥락이 제거된 편집본이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태성그룹은 모든 직원을 존중하며 하지만 여론은 악화되어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태성그룹 임원 갑질 논란.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모였습니다. 그날 저녁 추가 공지가 떴습니다. 사내 조사 진행 안내. 영상 유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외주업체 관리 감독 강화 예정.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알았습니다. 회사는 책임을 외주 쪽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을.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 쪽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갑질 논란, 여론 악화일로.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지민아. 네, 엄마. 회사에서 힘들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엄마 잘못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회사에서 외주 업체한테 책임 떠넘기려는 것 같아. 엄마는 어떻게 알아요? 오늘 외주 업체 사장이 와서 그러더라. 태성그룹에서 계약 재검토한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아직 모르지.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불안해 하시는지. 9년 동안 일한 곳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엄마, 괜찮을 거예요. 응, 괜찮겠지. 하지만 둘 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이 됐습니다. 출근길이 무거웠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민 대리, 잠깐 와봐요. 회의실로 갔습니다. 팀장과 인사팀 차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요. 저는 앉았습니다. 인사팀 차장이 말했습니다. 지민 대리, 이번 사태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지민 대리가 어제 임원 오찬 점검 나갔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점 못 봤어요? 이상한 점이요? 영상 촬영한다거나 수상한 행동한다거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정말요? 지민 대리가 VIP룸 밖에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데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안은 못 봤습니다. 차장이 저를 빤히 봤습니다. 혹시 지민 대리가 내부 게시판에 글 올린 건 아니죠? 아닙니다. 확실해요? 네. 차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민 대리 IP 추적 결과인데요. 게시판 접속 기록이 있네요. 글은 읽었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영상은요? 혹시 지민 대리가 촬영한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차장님, 지민 대리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보증합니다. 그래도 절차상 확인은 해야죠. 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차장이 말했습니다. 지민 대리, 당분간 대기 발령입니다. 네.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조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 결정이에요. 따라주세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봤습니다. 동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대기 발령, 사실상 정직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지민아. 네, 엄마. 너 대기 발령 받았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회사에 소문났어. 다들 알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 잘못 아니에요.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조용히 있었어야 했는데. 엄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잘못한 건 백태경이에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잘못한 건 나예요. 엄마 지키지 못한 나. 전화 너머로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함께 우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남이었지만 집에서는 모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대기 발령 일주일째였습니다. 외주 업체 사장이 자꾸 우리한테 조심하라고 해. 실수하지 말라고. 회사에서 압박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 계약 재검토 중이래.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하신지.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태성그룹 갑질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태성그룹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주가도 떨어졌고 회사는 위기였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셨습니다. 엄마, 왜 일찍 오셨어요? 오늘 외주 업체 미팅이 있었어. 무슨 미팅이요?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회사에서 외주 계약 조건 바꾼대. 어떻게요? 인원 삭감하고 관리 감독 강화하고. 그럼 엄마는요?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근데 9년차 이상은 다 재계약 대상이래.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는 9년차였습니다. 엄마 잘못한 거 없잖아요. 왜 엄마를? 회사 입장에서는 누군가 책임져야 하니까. 외주 쪽으로 돌리는 게 제일 쉽지. 어머니는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싸워야 해요, 엄마. 뭘 어떻게 싸워? 나는 외주 직원이야. 힘이 없어. 그래도 괜찮아. 엄마 나이에 다른 데 가도 일 구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56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며칠 후 회사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외주 업체 관리 개선 방안.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식당 외주 인력 30% 감축, 위생 교육 강화, 관리 감독 시스템 도입. 그리고 마지막 줄. 장기 근속자 중 업무 평가 미흡 인원 계약 종료.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겨냥한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민아. 네, 엄마. 엄마. 계약 종료됐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다음 달 말일까지래. 그때까지만 출근하면 돼. 그게 무슨. 엄마 9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셨잖아요. 회사 결정이래. 어쩔 수 없대.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가서 따질게요. 인사팀 가서. 지민아, 안 돼. 왜요? 너 지금 대기 발령 중이잖아. 더 문제 일으키면 너까지 잘려. 그래도 엄마는 괜찮아. 진짜로. 오히려 잘 됐어. 이제 그만둘 때도 됐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기 발령 중이었습니다. 회사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민 대리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복귀 가능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귀. 하지만 어머니는 떠나야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복귀한다며? 축하해. 고마워요. 다행이다. 내가 회사 계속 다닐 수 있어서.
어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민아, 내가 지킬 건 엄마가 아니야. 내 자리야. 내가 힘들게 얻은 그 자리. 그걸 지켜야 해.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회사 다닌 건 너 때문이었어. 내가 그 회사에서 잘 되길 바랐으니까. 엄마, 이제 됐어. 너 자리 잡았잖아. 엄마 역할 끝났어.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걸까?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회사로 돌아가는 것, 아니면 싸우는 것.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노동청 민원. 그때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태성그룹, 서현우 회장 긴급 귀국. TV를 바로 틀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던 서현우 회장이 갑질 논란으로 급히 귀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 직접 사퇴 수습 나설 듯. 서현우 회장, 태성그룹의 오너, 과묵하고 절제된 분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혹시...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이 일개 외주 직원 문제에 관심이나 가질까? 며칠 후 월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출근했습니다. 복귀 첫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지민 대리 고생했어요. 힘들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지민 대리, 오늘은 식당 같이 가요. 오랜만에. 저는 오늘은 가야죠. 복귀 기념인데.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반찬을 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옆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감독자였습니다. 새로운 관리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담아주셨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어머니가 아주 작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사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 직원 공지 드립니다. 서현우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본사를 방문하십니다. 동료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신대? 갑질 논란 때문인가? 뭔가 큰 발표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4시 회장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간 곳은 임원 회의실이 아닌 지하 1층이었습니다. 사내 식당.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식당 가셨대. 왜? 모르겠어. 갑자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배식대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였습니다. 회장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에 뭔가 스쳤습니다. 놀람, 그리고 다른 감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씨, 어머니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이 어머니 이름을 아셨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둘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회장이 말했습니다. 20여 년 만입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할 건 저입니다. 그동안 혼자 이렇게 버티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과 어머니가 아는 사이 20여 년 전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찾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순자 씨 더 이상 숨지 마세요. 그리고 회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따님도 그만 숨기세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제가 어머니 딸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봤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관계, 회사에서는 남처럼 지냈던 모녀, 이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오순자 씨는 태성그룹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백태경 임원은 직위 해제 조치하겠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전적으로 회사 책임입니다. 외주 인력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 갑질을 방치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순자 씨 이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따님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3년 만에 회사에서 처음으로 함께 우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회장의 발표 이후 회사는 뒤집어졌습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태성그룹 서현우 회장 직접 사과, 백태경 임원 직위 해제, 갑질 피해 직원 정규직 전환 결정. 하지만 저는 뉴스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응, 회장님이 엄마를 아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아셔. 어떻게요? 어머니가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28년 전 일이야. 28년 전이요? 내가 28살 때 현우 씨도 33이었어.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나는 태성그룹 비서실에서 일했어. 정규직이었지. 엄마가 비서실에? 응. 대졸 신입으로 들어갔어. 그때는 회사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어. 어머니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우 씨는 그때 막 부회장이 되셨어. 창업주 아들이었지. 조용하고 과묵한 분이었는데 나한테만은 다르셨어. 어떻게요? 자주 말을 걸으셨어. 밥은 먹었냐고, 힘들지 않냐고. 처음에는 그냥 상사의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어느 날 고백하셨어. 나를 좋아한다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나도 좋아했어. 현우 씨를. 그럼 엄마랑 회장님이. 응. 1년 정도 만났어. 비밀로. 회사에서는 아무도 몰랐어.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행복했어? 정말로. 현우 씨는 나한테 잘해줬어. 결혼하자고도 했어. 그럼 왜? 그때 내가 임신한 걸 알았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너였어, 지민아.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나는 기뻤어. 현우 씨 아이를 가진 게 당연히 말씀드릴 생각이었어. 그런데요? 그런데 그날 밤 회사에서 큰일이 터졌어. 창업주님이 갑자기 쓰러지셨거든.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현우 씨가 급하게 회장직을 승계받게 됐어. 회사는 난리였어. 경영권 분쟁도 있었고, 주가도 폭락했고, 그래서요? 그때 현우 씨 어머니가 나를 부르셨어. 회장 부인이었지. 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말씀하셨어. 지금 현우가 회사 살리려면 정략 결혼이 필요하다고. 제게 큰손딸과 결혼해야 회사를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 엄마는 나한테 돈을 주셨어. 많은 돈. 그리고 말씀하셨어. 조용히 사라져달라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선택했어. 현우 씨가 아니라 너를. 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현우 씨한테 말하면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걸 알았어. 회사도 포기하고 나랑 너를 선택할 사람이었으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현우 씨는 수천 명 직원들 먹여 살려야 했어. 회사를 살려야 했어. 나 때문에 다 망하게 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냥 떠나신 거예요? 응. 편지 한 장 남기고 미안합니다. 행복하세요라고만 썼어.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28년 동안 숨어 살았어. 너를 낳고 혼자 키우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가 서현우 회장님이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평생 숨겼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 2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 그분이 태성그룹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아셨어요? 엄마가 임신한 거? 아니, 몰랐을 거야. 내가 말 안 했으니까. 그럼 저도, 응. 현우 씨는 내가 자기 딸인 줄 몰랐어. 아마 오늘까지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왜 다시 태성그룹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이러니하지? 9년 전 일자리를 찾다가 우연히 태성그룹 외주 채용 공고를 봤어. 그래서 지원하신 거예요? 응. 현우 씨 가까이 있고 싶었어.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 바보 같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태성그룹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막을 수가 없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니에요, 엄마.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 비서실에서였습니다. 한지민 대리님, 오전 10시에 회장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순자 씨 딸이라는 것, 그리고 회장님과 어머니의 관계까지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10시가 되어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창밖을 보고 서 계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들어가 섰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저를 오래 보셨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회장님도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순자 씨와 이야기했습니다. 네. 모든 걸 들었습니다. 28년 전 일도 지민 씨에 대해서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 씨, 저는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놓아드리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회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도 지민 씨도
평생 찾았습니다. 28년 동안. 찾으셨어요? 네. 하지만 순자 씨는 흔적을 완전히 지우셨더군요. 이름도 바꾸시고 어머니가 개명하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적 없는데 오순자라는 이름을 쓰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9년 전부터 제 회사에 계셨다는 걸 어제야 알았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잘 찾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싸웠어야 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지민 씨, 저는 지민 씨를 딸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지민 씨가 원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내도 됩니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답은 언제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엄마요? 네.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순자 씨와 회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보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조용히 정상화되었고 백태경은 사임했습니다. 어머니는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복지팀으로 발령받으셨습니다. 저는 전략지원팀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저는 회사에서 숨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치면 인사했습니다. 엄마, 식사하셨어요? 응, 지민아. 너도 먹어라. 동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지민 대리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그쵸? 우리 엄마 최고예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회장님이 저와 어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회사 밖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지민 씨, 천천히 가도 됩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니가 회장님을 봤습니다. 현우 씨, 네. 28년.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기다릴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을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태성그룹은 노동환경 개선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외주 직원 처우 개선, 갑질 근절 시스템, 내부 신고 보호 제도 모두 회장님이 직접 추진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복지팀 팀장이 되셨습니다. 저는 전략지원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어머니께 정식으로 청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받아들이셨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고 가족끼리만 조용히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우리는 회사에서 남처럼 지냈습니다. 숨기는 게 보호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보호는 함께 서는 것이었습니다. 숨지 않고 떳떳하게. 결혼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고마워. 뭐가요?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엄마.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디서도 우리는 모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